안녕하세요. 일본의 소식을 쉽고 빠르게 간추려서 전해드리는 오늘의 일본입니다. 1월 24일 일요일 오전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NHK 보도에 따르면 23일 도쿄에서 1070명, 카나가와 521명, 사이타마 325명, 치바 411명, 오사카 525명, 아이치 246명, 효고 225명, 후쿠오카 214명의 감염이 확인되는 등 총 4717명의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일본 내 감염이 확인된 사람은 36만 1733명이며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36만 2445명이 감염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한편 오사카에서 14명, 도쿄에서 9명, 효고와 카나가와에서 각각 8명, 교토와 치바에서 각각 5명 등 총 83명의 사망이 발생하였으며 누적 사망자는 일본 내 감염이 5064명, 요코하마 크루즈선을 포함하면 총 5077명이 되었습니다. 한편 21일 전국에서는 속보치로 62,171건의 검사가 실시되었습니다. 이날 도쿄에서는 1,070명의 신규 감염이 확인되었습니다. 10세 미만부터 100세 이상까지의 남녀 1,070명이 신규 확진 판정을 받은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 중 561명은 감염 경로가 파악이 되지 않거나 조사 중이고 509명은 기존 감염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되었습니다. 연령대로는 20대에서 30대가 총 342명으로 전체의 약 32%, 40대에서 50대는 총 332명으로 약 31%로 나타났습니다. 감염 경로로는 가정 내 감염이 288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시설 내 감염이 143명, 직장 내 감염이 28명, 회식에서의 감염이 9명 등으로 확인되었습니다. 한편 이날 70대부터 90대까지의 남녀 9명이 사망하였으며 현재 중증 환자는 2명 감소한 156명, 입원 환자는 83명 증가한 2,829명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이로써 도쿄의 누적 확진자 수는 92,904명, 누적 사망자 수는 779명이 되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11개 지자체에서 발령된 긴급사태 선언은 앞으로 해제 예정인 2월 7일까지 약 2주 남았습니다. 하지만 도쿄에서는 이날도 1,000명 이상의 감염자가 확인되었습니다. 아침부터 차가운 비가 내린 도쿄 도심은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된 지 세 번째 주말을 맞이하였습니다. 이날 신규 감염자 수는 1,070명으로 11일 연속 1,000명을 넘었습니다. 여전히 높은 수준으로 감염자 수가 추이하고 있는 가운데 22일 밤에는 영국에 체류 이력이 없는 도내 거주하는 10세 미만의 여아가 영국 변이 바이러스에 감염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 여자아이는 40대 남성의 밀접 접촉자로 이 남성으로부터 감염된 것으로 보여지고 있지만 해당 남성도 역시 영국에 체류한 이력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렇게 영국 변이 바이러스의 시중 감염 가능성이 지적되는 가운데 이 변이 바이러스에 대해 영국의 존슨 총리로부터 발언이 있었습니다. We've been informed today that in addition to spreading more quickly, it also now appears that there is some evidence that the new variant may be associated with a higher degree of mortality. 기존 바이러스에 비해 감염력이 강할 뿐 아니라 치사율도 높을 우려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영국 정부의 과학 고문에 따르면 60대 감염자의 경우 기존 치사율이 1%인데 반해 변이 바이러스는 1.3에서 1.4%가 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도쿄를 비롯한 수도권보다 6일 늦게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된 오사카의 번화가 미나미에서는 비가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산을 쓰고 걸어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4月の時は本当にシーンとしてましたけどね。それに比べたらものすごく人がたくさんいると思います。 오사카 모리구치시에서는 23일 반년 후에 개최를 예정하고 있는 도쿄올림픽의 성화가 피로되었습니다. こんなところに来るとは思わなかったんで、すごく嬉しいです。もうオーラがあって。 또 오사카와 같이 이번 달 14일 긴급사태 선언이 발령된 아이치현에서는 많은 백화점 등이 늘어선 번화가, 사카이를 걷는 사람은 드물었지만 지하 상점가에는 꽤 인파가 있었습니다. 売り上げはそんなに人は歩いてないんですけど、皆さん地下へ潜られちゃうので、特に雨だともう普段より多いですね。 11개 지자체에 발령된 긴급사태 선언의 기한은 2월 7일. 앞으로 2주 남짓 남았지만 과연 선언 해제 기준을 충족할 수 있을지 여전히 의문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도쿄올림픽 개최까지 오늘로서 반년이 남았습니다. 영국 언론에 의한 도쿄올림픽 개최 중지의 보도 이후 처음 IOC, 국제올림픽위원회 바우 회장이 개최 의지를 나타내는 코멘트를 발표하였습니다. Everybody is really determined to make these Olympic Games in 6 months from now the light at the end of the tunnel.
All the prospects are good. We are working hard. 영국의 더 타임스는 21일 올해 여름 개최 예정인 도쿄올림픽에 대해 일본 정부는 중단할 수밖에 없다는 비공식적 결론을 지었다고 전했습니다. 이에 바우 회장은 IOC와 일본 정부 등 관계자가 한마음으로 개최에 임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이는 영국 일부 언론에 보도된 대회 개최 중지 가능성을 재차 부정한 형태입니다. 한편 코로나 대책에 대해 바우 회장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시나리오를 상정하고 있다라고 말하며 무관중 개최를 선택지의 하나로 꼽았습니다. 또 검사의 방법이나 백신의 접종 등도 검토 과제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일본 정부 내에서도 개최 여부에 대해 엇갈리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카이 관방부 장관은 22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도쿄올림픽의 개최에 대해 어딘가의 단계에서 실제로 개최할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만 한다라는 발언을 하였습니다. 이에 하시모토 세이코 올림픽 담당상은 이는 정부의 방침과는 다르다라며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政府の方針とは全く異なるものでありますので IOC そして大会組織委員会東京都および政府といたしましてこの夏の開催はすでに決定をしております。 하시모토 담당상은 기자단에게 사카이 부장관의 발언을 강하게 부인하였습니다. 또 IOC의 바우 회장과의 통화 사실을 밝히며 그동안의 방침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다라는 이야기를 전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 백신 접종의 조정을 담당하는 코노 규제개혁 담당상은 22일 밤 일본 이사회에 나카가와 회장과 회담을 가졌습니다. 회담에서는 지역 실정에 맞는 접종 태세를 구축할 방침을 확인하였습니다. 実情に合わせてそれぞれの地域で、ベストなやり方を考えてやっていこうと。極力スムーズに接種が進むように全面的に協力する。 회담에서 두 사람은 지역마다 집단 접종이나 개별 접종 같은 접종 방법이나 행정의 규제 등이 다른 것에 따라 전국 일률적이 아닌 지역의 실정에 맞는 유연한 접종 태세를 구축하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또 두 사람은 원활한 접종을 위해 협력할 방침도 확인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해 한국 법원이 일본 정부에 배상을 명령한 판결에 대해 일본 정부가 한국 법원의 재판권에 따르는 것은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에 따라 판결은 23일 오전 0시 1기에 확정되었습니다. 이에 모태기 외무상은 담화를 발표하였습니다. 담화에서 모태기 씨는 국제법상 국가는 원칙적으로 외국의 재판권에 따르지 않는다. 일본은 이 국제법상의 주권 면제 원칙으로 본 소송은 각하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누차 표명했다. 이번 판결은 국제법에 명백히 반하는 것이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위안부 문제를 포함한 한일 간 재산 청구권 문제는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되었으며 이 협정은 그동안의 한일 관계의 기초가 되었다. 또 2015년 외교장관 회담의 합의로 위안부 문제의 최종적 그리고 불가역적인 해결도 확인되었다라고 하였습니다. 또한 판결은 국제법 및 한일 양국 간 합의에 분명히 어긋나므로 매우 유감이다. 결단코 받아들일 수 없다. 한국에 대해 국가로서 스스로의 책임으로서 즉시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다시 한번 강하게 요구한다라고 하였습니다. 한편 한국 정부는 23일 이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일본에 추가 청구하지 않을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위안부 피해자와 상의해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라고 설명하였습니다. 외교부가 이날 발표한 일본 측 담화에 대한 입장문에서는 정부는 2015년 위안부 합의가 한일 양국 정부 간의 공식 합의임을 인정한다라며 피해 당사자들의 의사가 반영되지 않은 정부 간의 합의만으로 진정한 문제 해결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혀왔다라고 하였습니다. 또 우리 정부는 일본에 대해 정부 차원에서는 어떤 추가적인 청구도 하지 않을 방침이나 피해 당사자들의 문제 제기를 막을 권리나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라며 선을 그었습니다. 외교부는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과 상의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끝까지 노력할 것이지만 일본 측 또한 스스로 표명했던 책임 통감과 사죄 반성의 정신이 입각해 피해자들의 명예, 존엄 회복과 마음의 상처 치유를 위한 진정한 노력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하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방위성이 중국과 북한 등이 개발하는 신형 미사일을 인공위성으로 감시하는 최신 기술 조사 연구를 위탁하는 경쟁 입찰에서 미쓰비시가 이례적인 22엔으로 수주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일본 주변에서는 중국과 러시아가 고속, 변칙적 궤도를 그리는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또 북한도 변칙적 궤도의 미사일 개발을 추진 중에 있어 큰 위협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방위성은 2020년도 예산에서 인공위성으로 미사일을 탐지, 감지하는 신기술 조사 연구에 약 8,800만 엔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미쓰비시가 수주한 것은 여러 인공위성을 같은 고도로 배치하고 신형 미사일을 횡방향에서 감시하여 탐지하는 림관 측의 실용화에 관한 조사 연구입니다.
동성에 따르면 경쟁 입찰에는 몇 개사가 참여하였으며 1월 14일 22엔으로 최저치를 제시한 미쯔비시가 계약하였습니다. 방위성에 따르면 과거에도 수백 엔 정도의 저가 입찰도 있었지만 최근에는 없었다고 합니다. 방위성이 예상하고 있는 조사 연구비는 알 수 없지만 적어도 수백만 엔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입찰액은 10만 분의 1 이하가 되는 셈이며 방위성은 변호사와 계약에 문제가 없는지 협의를 하였으며 미쯔비시 측에도 계약의 이행이 가능한지 확인하였지만 모두 문제가 없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23일 코로나19에 의한 사망자는 총 83명이 확인되며 누계는 5,077명이 되었습니다. 제3파가 심각해진 작년 12월 이후 사망자는 총 2,912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6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중증 환자의 증가세가 계속되고 있어 사망자의 페이스는 앞으로 더욱 가속화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증가 속도는 사망자가 1,000명까지 도달하는데 158일이 걸렸으며 그 뒤 2,000명까지는 125일, 3,000명은 30일, 4,000명은 18일, 5,000명은 14일이었습니다. 12월 초 30명 정도이던 1일 사망자 수는 12월 말부터 50명을 넘는 날이 많아지며 1월 19일부터 22일은 4일 연속 100명 안팎을 기록하였습니다. 또 긴급사태 선언하에 도쿄, 카나가와, 사이타마, 아이치, 오사카, 효고에서는 10명 이상 사망하는 날도 나오고 있습니다. 월별 사망자 수는 11월이 382명이었지만 12월은 1340명으로 3.5배 증가하였으며 1월 23일까지는 1572명으로 12월 사망자의 수를 넘어섰습니다. 후생노동성의 사망자 수에 따르면 현재까지 남성이 2,553명, 여성이 1,651명으로 남성의 비율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양성자 중 사망 비율은 80대 이상이 11.5%로 가장 높았으며 70대 4.3%, 60대 1.3%, 50대 0.3%, 40대 이하가 0.02%로 나타났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올해 채용된 국가공무원 종합직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향후 우수인재의 확보를 위해서는 초과근무와 심야근무의 감축이 필요하다고 답한 사람이 75%에 달하였습니다. 설문조사는 올해 채용된 이른바 캐리어 관료라고 불리는 국가공무원의 종합직에 채용된 신입직원을 대상으로 이루어졌으며 전체의 약 90%에 해당하는 630여 명이 응답하였습니다. 설문 결과에 따르면 지망동기를 복수응답으로 질문한 결과 공공을 위해 일할 수 있다가 66.1%로 가장 많았으며 일에 보람이 있다가 55.5%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앞으로 우수인재의 확보에 필요한 대처를 복수응답으로 질문한 결과 전체 초과근무와 심야 업무의 감축이 필요하다가 가장 많았으며 이는 지난해 조사보다 10%포인트 이상 증가한 75.1%로 나타났습니다. 국가공무원 종합직 채용의 신청자 수는 4년 연속 감소가 지속되고 있으며 설문조사를 진행한 인사원은 젊은 층 사이에서 근로방식의 개혁을 요구하는 의식이 더욱 높아졌다. 이 시간이 긴 국회 대응 등의 업무 방식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오늘의 일본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즐거운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저TV였습니다.